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0일, 6월 30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일봉부터 한번 월봉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저점에 지금 딱 걸려 있죠. 네, 저점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쌍봉에 저점을 찍고 과연 여기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냐.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반등을 줬다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쨌든, 저는 그냥 제가 앞으로 예측을 어떻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애매한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딱 저점에 딱 지지했습니다. 지지. 예. 그러면 이제 주봉을 보죠. 코스피 주봉. 코스피 주봉을 보면 주봉 역시도 거의 대동소이하죠. 거의 이제 저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점 지지 라인에 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이제 이거죠, 이거. 여기를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120주선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게 관건이에요. 과연 이걸 찍은 다음에 급격히 하락을 할지, 아니면 그냥 뚫고 나갈지. 그거의 관건이죠. 주봉상에서는 뭔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월봉을 봤을 때는 좀 더 애매하죠. 네, 이런 기울기로 계속 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그죠? 대충 이런 기울기인데, 지금 이제, 뭐랄까, 5일선과 21선? 그렇죠? 21선이, 크로스, 어떻게, 데드 크로스인가요?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주 기로에 서 있어요. 네.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V자로 꺾여서 다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밀려서 내려갈 수도 있는 위치예요. 밀려서. 그러니까 참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횡보하는 것처럼 약세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현재. 예. 코스피는 그렇고요. 한번 코스닥 보죠. 네, 코스닥 한번 일봉이에요. 일봉을 대충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저점을 이렇게 딱 맞춰서 기가 막히게 저점을 맞겠죠. 근데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쌍산이 이렇게 전고점을 뚫으면서 쌍산인데 코스닥은 전고점을 못 뚫으면서 빠지고 있죠. 빠지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다음 주봉을 보죠. 네, 주봉을 봐도 역시 여기를 못 뚫고 쌍산이 됐는데 이렇게 뭔가 한쪽 어깨가 낮은 빠지면 길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더 매가리가 없는 거죠. 그죠? 차트상에 나타나 있죠. 그럼 한번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봐도 윗꼬리를 달고 있죠. 계속 윗꼬리를 연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상승 각도는 더 이제 가파른데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계속 달고 때려 맞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도 횡보할 수가 있겠지만 또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차트이기도 해요. 그 데스켓 바운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낙하했다가 다시 살짝 반등 주고 빠지는 그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앞날을 예측하기가 애매해요. 네, 먼저 아진산업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종목을 그때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줄이겠습니다. 종목은 7개에서 8개 계속 줄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되신다면 좀 커피 한 잔, 더울 때 좀 한 잔씩 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도움이 되게끔 저도 노력을 하는데
뭐 거의 요번 달에는 초에 한 건인가 빼고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그래도 이 유튜브를 해서는 방송 한 건당 뭐 잘해야 한 1,000원 정도의 수익이 강의를 하면 발생하는데 그걸로다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저도 좀 힘이 빠지고 또 더운 날씨에 그래서 좀 저도 궁여지책으로 약간 도움이 되신 분들 혹시라도 수익에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커피값 한 잔을 좀 이렇게 해달라 후원을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건 정도만 나와도 힘이 나는데 거의 지금 4주째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좀 힘이 너무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조금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진산업을 특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진산업을 특히 특별 방송을 했는데 아진산업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또 던진 분들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안 던졌겠죠. 그죠? 물론 오늘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정리를 한 이유는 먼저 이 전고점을 못 뚫었죠. 사실은 전고점을 뚫을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이나 이때 뚫을 줄 알았는데 못 뚫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월봉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지금 월봉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면서 5일선이 지금 여길 다니고 여길 가고 있죠. 5일선이. 그죠? 이렇게 가파른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수렴을 하고 있죠. 이 고점을 못 넘고 끝났죠. 이번 달에.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떨까요? 다음 달에도 이 밴더 제가 글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5일선이 좀 올라오겠죠. 어쨌든 5일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대충 여기까지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놀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죠? 보시면 5일선을 찍고 여기 보시면은 5일선을 찍고 다달이 많이 올렸죠. 그죠? 5일선을 찍고 근데 못 찍었죠. 저번 달에. 그죠? 그럼 요번 달에는 5일선이 좀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5일선을 찍고 갈 수도 있다. 찍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냥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5일선 생각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수렴을 했다는 거, 이 수렴을 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렴을 했다는 건 요번 달, 다음 달에도 이걸 못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5일선을 찍은 다음에 넘어도 넘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심하면은 8월 달에 실적 발표 전후로 8월 달쯤에 넘길 거다 이거죠. 누구 말 맞다나 돈 만 원을 갈 수 있는 재료예요. 실적을 봤을 때. 그렇지만 지금 차트로 봤을 때, 냉정하게 차트로 봤을 때는 7월 달이 그렇게 재밌는 줄은 안 될 거다. 왜 그러냐면 계속 얘기하죠. 요 안에서 놀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 안에서 놀 확률이 높다. 그죠? 예. 이 밴더를 뚫고 나가면 뭐 좋은 거죠. 저는 여기서 놀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번 달에 사실 이걸 이렇게 뚫어줬어야 돼. 그러니까 어제 3일 안에 여기 뚫어줬어야지만 다음 달에도 이 밴더를 한마디로 찢어줬으니까 상단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7월 달에는 아직까지 이 수렴의 힘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다. 그러나 7월 달에서 기다려서 8월 달 되면 엄청 재밌어진다. 8월 달에. 주가가 어쨌든 8,000원이 됐든 10,000원을 찍으러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 저점을 5일선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 승자다.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 5일선이 올라오는 5일선을 분명히 7월 달에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대 어디에선가 매수를 할 확률이 좀 높다. 그 이유는 이 상단을 못 찍은 아직까지 수렴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수렴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달도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5일선을 찍은 후에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찍은 다음에 반등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진산업은 저는 오늘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네. 저도 뭐 들어갔다가 뭐 좀만 먹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7월 달에 이런 저점에서 다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저도 여기서부터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갈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제 방식이 또 맞는 건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도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진산업이 결국은 떠야지만 나머지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진산업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돌리고 있다. 주식을 돌리고 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걸 그냥 단박에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딴 종목 보겠습니다. 네, 펩트론. 역시 펩트론이 계속 가죠. 제가 요때 요날 얘기했죠. 요날. 한번 처음에 상한가는 안 갔지만 거의 20% 상승했나? 하여튼 18%가 상승했을 때. 그다음부터 계속 눌림목 중 계속 가죠. 그리고 지금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 주식의 이제 월봉을 보시면, 물론 기사가 나왔죠. 예, 그, 기술이전 때문에 그런 건데, 요번 달에 요걸 거의 찍다시피 했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는 또,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려받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죠? 예. 어차피 지금 재료는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재료가 좀 크죠? 그래서 시총을 많이 뚜렷뜨려 놓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쭉 빠져왔기 때문에 그냥 다음 달까지 이어서 그냥 5일선 안 찍고 갈 수도 있어요. 5일선 찍는다면 조정이 초에 심하겠죠. 월봉상. 그렇습니다. 그 월봉을 보면서 다음 달 이 주식의 그 형태를 보시면 되는데 저점을 다시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5일선을 찍는다면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 될 거고 5일선을 안 찍는다면 그냥 초부터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 주식은 이 재료로 어쨌든 이 고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다. 최고가까지도.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한번 재료가 뭔지 보죠. 이거죠. 블록버스트 당뇨 비만, 요거죠. 당뇨 비만. 블록버스트 당뇨 비만 치료제. 요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2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계약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이런 게 진행될 거다. 지금 현재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뭔가 진행되고 있죠.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가 또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펩트론이 그런 진행 사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매수 자리는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뺄 수도 있다. 차트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매수 자리를 자꾸 보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갈 주식이에요. 아진산업도 8월까지 가져가면 8월 말까지 엄청 상승할 텐데 매수 자리, 저점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는 월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식도 지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서 가파라지고 있죠. 그런데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월봉이 요걸 딱 맞았기 때문에 거의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정을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꼬리를 달 수 있잖아요. 꼬리를 쭉 달았다가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저점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꼬리 안 달고 간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저점이 여기니까 매수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매수 자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펩트론도 계속 상승할 거다. 7월 달에는. 근데 초에는 엔카라고 그러죠. 엔카. 이 5일선과 이격으로 해서 엔카를 박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엔카를 박을 수가 있다. 엔카를 박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엔카를 5일선과 이격을 좀 붙이면서 박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꼭 체크하세요. 예. 펩트론. 분명히 다음 달 괜찮을 종목들 8월까지, 시적 발표까지 좋아지는 종목. 무조건 실적이 있어야 된다. 펩트론도 기술 이전이 실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미리 선취매가 들어왔다. 이런 거 다 조사하면 나오는 건데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선취매들 아니에요? 이게 다 선취매지, 선취매. 그죠? 기사는 이날 나왔으니까. 그죠? 어제 나왔으니까. 이게 다 선취매지, 뭐야. 그죠? 근데 조사를 안 하잖아. 이렇게 다 주가 조작이지. 주식은 그런 거야. 불공평한 거야.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이 미리 산 거예요. 자, DAG 테크놀로지. 저도 일정 부분 정리했다가 어제 샀어요. 어제 다시 샀어. 어제 이 꼬리를 좀 달 때 이때 다시 샀어. 여기쯤에서 정리했다가 다시 샀어요. 다시. 그러니까 60%가 갖고 있었던 걸 정리했다가 다시 샀어요. 다시 산 이유는 이 꼬리를 달면서 저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렇게 슈팅을 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이 윗꼬리를 채우면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아니면 요만큼만 가든 어쨌든 여기 위를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제4의 연구 자석 그리고 이제 뭐죠? 히토류를 안 쓰는 그러한 이제 자석이죠. 그런데 얘네가 지금 특허 등록을 신청했죠. 특허 등록. 여기 보시면 기사가 나왔죠. 특허 등록. 보시면은 뒤에 있는 테크놀로지 코리센 MNBI 페트라이트 자석 특허 출원 상용화에 쟁거름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하고 뭐 이제 업체들을 만나러 다니죠. 추가 특허 출원 및 생산 설비 구축 박차 국산이로 비히토력의 연구 자석 탄생 앞당겨 엄청난 거예요. 비히토력의 미국의 그런 인플레이션 그런 감축 법안에도 안 걸리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호가 빨라질 전망이다. 제조 방식과 공정 특허에 대한 기술을 출원했다. 그리고 프로타입 시제품이 완료됐다. 그 다음에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근데 특허를 신청하면 평균 얼마 걸리죠? 1년이 걸려요, 1년. 빨리 해봤자 8개월이에요, 8개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얘기다. 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최철진 교수님이 엄청 그 실력이 있죠. 그죠? 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인 만큼 기술 이전과 생산 설비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제로연으로부터 전달받은 초도 프로타입의 파일럿 테스트와 더불어 자체적인 샘플 제작에 돌입할 예정 양상체계 구축을 앞당길 계획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만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이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라고. 제가 왜 도망갔다가 심지어 얘네가 자꾸 해무적인 그런 오류도 자꾸 해서 뭔가 자꾸 그 벌점 맞고 그래갖고 불안해서 제가 불안하다는 방송을 해서 재무가 좀 안 좋긴 안 좋죠. 근데 이제 전환사채를 어쨌든 50억을 대표이사가 들어왔죠. 3월 달에. 그거 보면서 당장은 안 망하겠다, 망해도.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론 주봉상의 이 어제 저점이 나온 거예요. 딱 보면. 그죠? 저점이 딱 나왔어요. 그죠? 만약에 이 차트, 지금 이 쏟아지는 이러한 이평선들을 보시면 다 쏟아지고 있죠. 밑으로. 완전 역배열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주봉상 나온다면, 이게 여기서 꼬이면서 이게 이제 정배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가파르게. 네. 음봉을 하나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게 V자형으로 거의 꺾이죠.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5일선도 쭉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차트가 급등을 하면은 정배열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면서 월봉을 봤을 때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월봉상에 물론 정도진 아닌데 도지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이 긴 하락 추세가 이제 끝마무리 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 큰 게 나와도 된다는 거지. 이 공간을 채워도 된다는 거지. 이 공간. 그죠? 어쨌든 이 주식이 상장될 때는 뭔가 기대 심리에서 여기서 상장이 됐는데 뭐 계속 증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거죠. 실적도 안 좋고. 그거를 뭔가 지금 올려야지. 그러면은 이게 특허가 출원하고 양산되고 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점층적으로 간다면 이 주식이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일봉상의 이런 긴 봉들이 갑자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이런 봉들이. 그죠? 네, 이렇게 뭐 쌓아 올리고 계속 그냥 이제 또 횡보하면서 빼주면서 횡보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내용만 갖고도 미리 선반영을 시킨다. 그렇게 쳤을 때는 이 재료 갖고 어차피 전환사채 행사가 끝나면서 이제 이 구간을 갔던 거고 이제 전환사채는 뭐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사채나 좀 팔은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그 사모펀드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주식이, 이 회사의 입장, 그러니까 내가 세력의 입장이라면 언제 올리냐면 지금밖에 올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8개월 특허가 등록이 된 다음에 또 올린다? 그것도 추가 특허인데. 상용화까지 해서 1년을 기다린다?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리면 지금 올려야 된다. 그나마 주가 이렇게 좋을 때 지금 올려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화전자를 보면서 삼화전자보다도 사실은 얘네가 더 그 연구 자석, 이 페라이트에 대해 더 더 가까워져 있죠, 상업화에. 그렇다면 삼화전자가 상한가가 거의 5방이 갔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얘네도 최소한 6방은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인드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봐야죠. 가면은 좋은 거고, 안 가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가면 정리하면 돼요. 지금 다시 사서 플러스예요. 물론, 손실나서 정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한 2주만 기다려보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같을 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대박이죠. 이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한번 배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그냥 얘기한 거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손절가 정하시고요. 네, 보로노이도 제가 요번 달에 43,000원에 들어갔다가 유무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그냥 정리를 했죠. 거의 본전에.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땐 또 유무상증자가 또 대주주가 같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식이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온 이유는, 자, 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상승 구간에서 이제 약간 다시 턴을 하려고 그러죠. 아직까지는 수렴이에요, 수렴. 그런데 보로노이가 이제 월봉을 보세요, 월봉.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이제 신규주니까 여기서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급격한 조정을 주면서 여기를 5일선을 찍고 다시 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요 고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수렴. 다음 달에도 여기서 수렴을 이렇게 해서 도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수렴 구간만 벗어나는, 8월 달이라도 벗어나면 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추세는 이런 추세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보로노이는 7월 달에 계속 이렇게 큰 뭔가 그런 없이 횡보하다가 8월 달에부터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속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로노이 월봉에서 이 신규주가 월봉에서 이렇게 5일선을 찍기 위해서 엄격한 조정을 한번 줬다는 거죠. 이때 엄청 빠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탑 머티리얼즈 좀 봐드릴게요. 네, 탑 머티리얼즈도 똑같죠? 네,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고점을 못 넘고 수렴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비슷하게 2차 전지 관련되고 하반기에 하이망간이 나오면은 초대박이죠. 네, 하이망간. 근데 이 주식도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보로노일 보여드렸지만 신규주인데 이 5일선을 찍었죠, 이번 달에. 그러면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 그죠? 못 뚫었죠. 뚫었다가 밀린 거죠. 결국 여기를 뚫었다가 밀렸죠. 다음 달에 5일선을 찍고 도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달 안에 도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올려도 돼요. 그냥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렴 구간만 벗어나주면은 이 주식은 다시 재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탑머리얼즈 어떤 분 유료회원님도 조금 물렸겠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네,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하이망간이라는 그러한 재료가 만약에 양극재 재료가 나온다면 초대박이 나죠. 네, 그래서 항상 초대박 중에는 이것도 약간 산이에요. 산을 만들고 아까 보로노이처럼 산을 만들거나 아니면 골을 파죠.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7월부터 올릴 수도 있지만 7월에는 되려 재미없게 그냥 일정 밴더에서 갇혀서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차트는 그래야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주로 샀던 사람들을
여기서 계속 받는 거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죠? 어느 정도 받으면 도지 같은 거 나오겠지, 그러면. 그죠? 그럼 그 다음 달에 이제 쭉 끌어올리는 거지, 먹은 다음에. 그죠? 이런 차트가 FM적인, 월봉은 FM적으로 그리는 거죠. 뭐, 잡주가 아닌 이상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업적이 안 좋아지고 뭔가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럴 확률보다는 이렇게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요? 네, 그러면 베팅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이 월봉까지, 심지어 연봉까지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봐주십시오. 오늘 월봉이 끝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파맵신도 한번 보죠. 파맵신. 파맵신은 지금 보시면은, 요날,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날 이제 제3자 배정하면서 뭐 회사를 뭐, 하여튼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들어와도 되지 않나 이거죠. 뭐 여기까지도 뺄 수도 있겠지만, 여기쯤에서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반등을 주면서, 뭐 도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반등을 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파메신 역시도, 신사업을 한다고 그랬고,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뭐 합병 비슷한 얘기가 들어오고, 그런 거 봤을 때,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좀 뭔가 괜찮은 회사면,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면은 좀 차트가 나와 있어요. 아까 팩트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상에 이러한 차트가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월봉상에 이렇게 긴 하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달에 요거 살짝 찍고 빠졌죠. 예, 그죠? 그리고 위에 장애물이 없죠.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그냥 쭉 올릴 수도 있죠. 다음 달든 다다음 달 쭉쭉 어디까지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변화왔을 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가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면 10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 쳐도 저항선인 이런 데까지라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을 봤을 때 월봉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지만 그나마 주가를 한두 달 안에 급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파맥시는 만약에 들어오는 회사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신 분은 매수를 하셔도 돼요. 가격도 좋아요. 지금 엄청 빠져서 여기서 더 빠져봤자 뭐 4, 5%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 반등짜리가 거의 온 것 같아요. 거의 상승 전에 그러니까 상승 기대 심리가 거의 다 빠졌다고 봐도 돼요. 한번 차트 보시면 거의 상승 전에 뭐 2,800원, 2,800원 정도가 평상시 그 가격인데 그러면 뭐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거 상승분이 다 반납된 거예요. 이거 상승분이. 그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고 좀 빠져도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지금은 뭔가 그런 약간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최고예요. 실적. 8월 달에 아진산업 산 사람은 저한테 후원을 막 쏴주겠죠. 8월 말쯤에. 근데 아진산업이 8월 달까지 없는 사람들. 물론 이제 저점을 잡아서 잘 들어가시길 바래요. 아진산업이나 또 몇 가지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은 뭐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아진산업, 페트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가는 분은 7월이나 8월, 특히 8월 달 되면 저한테 후원을 좀 쏴주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